안녕하십니까. 해등로 녹지연결로 반대 주민모임 도봉 딱따구리와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 함께 만드는 해등로 녹지연결로 심층분석 프로그램 진행자 김승우입니다. 최근 도봉구 방학 3동과 쌍문 1동을 잇는 해등로 중간에 교량을 만들기 위한 공사가 큰 이슈입니다. 하지만 도봉구청이 녹지를 연결하기 위해 만든다는 이 다리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몇 분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태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신 강우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그 생태 활동가라고 소개를 좀 드렸는데 본인 소개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방학 3동 주민이고요. 생태 활동가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예, 그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네. 자연과 생태에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일을 뭐 꾸준히 해왔고요. 네. 오늘 뭐 선생님과 나눌 이야기가 이제 해등로 녹지연결로, 사실 이 녹지연결로라는 말도 환경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말이긴 한데 이따 좀 그건 좀 다시 바로 잡아 주시고요. 저도 그래서 직설적으로 해등로 교량공사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등로 교량공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진행이 꽤 돼서 파헤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숲들을 좀 많이 둘러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이빌라 건너편 쪽, 그쪽에 이제 그 사실은 해등로를 경계로 해서 국립공원 쪽이죠. 이쪽에 상당히 넓은 지역이 지금 진짜 풀 한 폭이 없이 싹 베어지고 네네. 더군다나 그 밑에 있는 부엽도층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그랬더라고요. 완전히 정말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거기 자리에서 자라는 것들은 무슨 구청에서는 자꾸 잡목처럼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굉장한 아름들이 상수리나무라든지 갈참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요. 북한산 국립공원 내의 숲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잘 조성된 숲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베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 자리가 어떤지는 제 얘기보다는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에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가 자문을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게 있는데요. 예, 거기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식생 현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네네. 그러네요. 예, 그렇게 나와 있고 식생의 밀도가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람이 다닐 수 없을 만큼 이게 밀도가 높으니까 속가낼 필요가 있다. 네. 길을 만들려면,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만들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도였는지 요것만 보면 짐작할 수 있겠죠. 아까도 이제 다시 정정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제 구청의 말대로 녹지 연결로라고 하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생태 연결로든지 녹지 연결로든지 도로에 뭔가 우회를 놓으려면 사실 도로를,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다 이제 흙을 깔고 해야지 사실 진정한 이제 생태 연결로나 녹지 연결로가 될 텐데, 어찌됐든. 근데 지금 이 공사를 통해서 구청에서는 사람이 다니고 또 뭐 동물이 이제 위로 다닐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어떤 이제 계획들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주민의 안전과 많이 닿아 있어요.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서 제가 한 15년 넘게 주말농장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주변에 이제 있죠. 사실은 그 바로 이 공사 이전에 똑같은 녹지연결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이 그 방학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게 201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2017년 이전에는 멧돼지가 그 바로 너머에 저희 이제 그 텃밭이 있는데 그쪽으로 멧돼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2017년 이후에 한 해에 한 4-5차례의 멧돼지가 출몰을 해서 그렇군요. 옥수수 쭉 심어놓은 옥수수를 다 쓰러뜨리고 그 밭에 그 고구마 밭을 완전히 웅덩이로 크게 파놓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거지도 또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주거지 쪽으로도, 그건 저희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네네네. 그 쌍문 일동 쪽으로도
멧돼지가 내려가서 차를 다 부쉈다는 얘기를 전 요번에 이 서명 작업을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피해들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서 저희도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구청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민원이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밭에 있는 그렇게 피해를 입고도 사실 어떤 데서인지 민원을 한번 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고요. 이 다리가 놓여진다면은 정말 이제는 바로 길 건너편에는 우이빌라가 주거지가 있죠. 있죠. 네, 그리고 네. 조금 가면은 그 꽃동네도 있고 네, 네, 네. 우성 아파트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걸 타고서는 정말 그렇게 멧돼지가 출몰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네. 한쪽에서는 그 멧돼지 차단 그 철망을 설치를 해요.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멧돼지 길이 될 게 뻔한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주민의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리니까 이제 사람하고 더불어 살던 이제 이곳이 교량을 놓으면서 동물과 더불어 사는 이런 공간이 되겠군요. 사실은 동물과 더불어 사는 거는 사실 그 건너편 이제 쌍문 근린공원에서는 네네. 작은 그 야생 동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청설모, 다람쥐, 조그만 쪽제비, 동물들. 예,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 정도 쌍문 근린공원 정도만 되면요, 그 생활의 그 범위가 충분히 됩니다. 예, 거기서 잘 살고 있어요. 네네네. 굳이 이걸 도로를 넘나들지 않아도 이 다리가 없어도 그 영역으로만 괜찮은 거죠. 충분하죠. 그렇죠. 네네네. 이걸 넘나들 만큼의 생활 폭이 필요한 것은 바로 멧돼지 같은 예, 그런 것들은 충분히 더 넓은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들이 출몰하는 거죠. 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람한테도 별로 그렇게 뭐 효용성이 없고, 특히 이제 그 큰 동물들한테는 더더욱 인간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다리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우려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다리가 없기 전에는 방학동에서 이제 쌍문동, 우이동으로 넘어가는 이 건너편에 보이는 삼각산의 풍경이 기가 막혔단 말이죠. 눈이 오나 뭐 비가 내리나 아니면 뭐 저녁에 노을이 질 때나 그런 그렇죠. 것도 이제 다리가 놓이면 사실은 상당히 가리게 되는 이런 어떤 역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사실은 이 북한산을 조망하기에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 길이. 가을 길도 저 아주 아래서부터 이미 그 북한산이 그렇죠.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네. 이 고갯마을에 올라서면 정말 그 북한산의 모습이 정말 한산대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길에서 보는 북한산은 사시사철. 봄에는 진달래가 붉게 물들고 네. 여름에는 아주 그 초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을에는 또 단풍을 볼 수 그렇죠. 있고 겨울은 정말 한상적인데 네네. 눈이 한번 내리면 그건 뭐 어디 외국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그런 산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관이 6m의 다리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또 나무를 심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네요. 나무까지 심으면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이 도봉구가 사실은 좀 낙후되고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도봉구에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은 돈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바로 이런 경관들을 일상 속으로 누리면서 살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막아버리면 정말 저는 사실은 살기 싫은 동네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늘어가게 되는 이제 어쨌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려를 좀 하시는데, 근데 이제 지금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또 제대로 알기 전부터 이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파헤쳐 놨습니다. 나무도 베고 뿌리도 드러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 다리를 연결되는 거는 당장 멈춰야 되는 거고요. 네네네. 한 절반은 이미 다 펴졌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그 부엽토층까지 다 긁어버렸어요. 이것이 다시 어느 정도의 숲으로 가기 위해서는 40년, 50년 그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그런 긴 안목을 가지고 다시 이제 공원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인데 공원을 만들더라도 우리나라의 아주 전통적인 그 정원 문화가 있습니다. 이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님은 문화를 많이 내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직접 작업하는 거 보면 그냥 토건적 문화스럽지 않죠. 전혀 문화스럽지가 않습니다. 진짜 문화스럽게 하려면은 우리의 정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원 문화는 나무 하나 베어내지 않아요. 그럼
피해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가장 자연스러운 게 우리의 정원 문화입니다. 일본만 가도요, 일본은 굉장히 인공적인 부분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뭐 다 돌 깔고 다 인위적인 거예요. 가지치기 다 해주고요. 예, 인위적이지만 우리의 정원은 정말 자연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가장 자연스럽게 할까?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그렇게 긴 안목을 가지고 정말 자연스러운 우리 정원을 한번 그쪽에서 좀 조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반대편은 그 제안서에서 이미 자문을 받은 예, 예. 이것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안전성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는 등산로를 만들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런 많은 과도한 것들 설치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난간이나 뭐 이런 설치물들을 좀 지양하고 지양하고. 네. 그다음에 그 숲길을 내면은 숲길 양옆으로는 그 숲으로 그렇죠.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죠. 하고 관목들이 자라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네네. 국수나무 같은 것이 자랍니다. 네. 그러니까 국수나무나 진달래, 화살나무, 북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덤불을 만들어서 숲을 보호하라. 숲과 길과 사이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대로 하면 됩니다. 네네네. 강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녹지 단절 다리를 만드느냐, 아니면 이제 기존의 그 자문 의견서에서처럼 좀 더 지금 있는 것들을 원상복귀로 하면서 좀 더 친환경적인 어떤 그 정말 생태 자연적인 이런 공간들로 변모를 시키느냐라는 거는 이제 뭐 향후 또 논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겠죠. 예, 우리가 계속 지금 이렇게 싸우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후로도 계속 지켜보고 제대로 그것이 될 때까지 뭐 다리만 중단시키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숲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 복원시켜 나가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강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